베트남이 한국을 꺾고 아시안컵 3위에 오른 이 경기.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으로 기록될 거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진짜 열받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2026년 1월 24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대한민국 U23 축구 대표팀이 베트남한테 졌어요. 그것도 승부차기까지 가서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이 베트남한테 역대 전적 6승 3무로 단 한 번도 진 적 없던 그 베트남한테요. 심지어 베트남은 후반 60분에 선수 한 명이 퇴장당해서 10명으로 싸웠다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졌습니다. 이거 진짜 농담 아니고 대한민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SNS는 완전 아비규환이고 축구 커뮤니티는 이민성 감독 경질하라는 청원글로 도배가 됐거든요. 당연하죠.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니까요. 자, 일단 상황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U23 아시안컵에서 한국은 조별 예선부터 완전 말아먹었어요. 1차전 이란전에서 0대0 무승부. 단 한 골도 못 넣었습니다. 이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축구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답답한 경기였거든요. 공격 패턴이라는 게 그냥 측면에서 크로스 올리고, 크로스 올리고, 또 크로스 올리고. 이게 전부였어요. 이민성 감독한테 전술이 있긴 한 건가 싶을 정도였죠. 팬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2차전 레바논전에서는 그나마 4대2로 이겼어요. 근데 이것도 레바논이 워낙 약해서 이긴 거지,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었거든요. 레바논은 아시아에서도 중하위권 팀이에요. 그런 팀을 상대로 겨우 4대2로 이기고 좋아할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3차전 우즈벡전. 여기서 또 0대2로 졌어요. 또 단 한 골도 못 넣고요. 이쯤 되니까 팬들은 진짜 미칠 지경이었죠. 이민성 당장 끌어내려, 이런 댓글이 축구 관련 기사마다 수천 개씩 달렸거든요. 근데 이해가 되는 게 조별 예선 3경기에서 2경기를 무득점으로 마쳤다는 게 말이 됩니까? U23 대표팀이에요. U23. 젊은 선수들이 뛰는 건데 공격력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요? 8강에서는 호주를 2대1로 이겼어요. 이때는 그나마 경기력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았죠. 이민성이 드디어 정신 차렸나 싶었는데 4강에서 일본을 만났어요. 일본 U21이요. 우리보다 2살이나 어린 애들이에요. 그런데 또 0대1로 졌습니다. 또 골을 못 넣었어요. 이거 진짜 패턴이 보이죠? 뭔가 중요한 경기만 되면 골문이 막히는 이상한 저주라도 걸린 것 같았어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번 U23 대표팀이 왜 이렇게 약했냐? 사실 이유가 있거든요. 올해부터 U23 아시안컵의 의무 차출 규정이 사라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해외 클럽 팀들이 U23 대표팀 소집에 무조건 응해야 했는데 이제는 안 그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됐냐면 해외에서 뛰는 제대로 된 선수들을 거의 못 불렀어요. 이강인 못 불렀어요. 이재성 못 불렀어요. 정우영 못 불렀어요. 백승우 못 불렀어요. 지금 유럽 빅리그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23세 이하 한국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선수들을 단 한 명도 못 불렀다고요? 왜냐면 소속 팀들이 안 보내줬으니까요. 당연하죠. 클럽 입장에서는 중요한 시즌 중간에 핵심 선수를 빼앗기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그럼 이번에 온 선수들은 누구냐?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이 선수들도 자기 팀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후보 선수들이거나 2군 수준의 선수들이었어요. 전문가들 말로는 거의 3군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속팀에서도 경기 출전 시간을 제대로 못 받는 선수들이 모여서 대표팀을 구성했으니 경기 감각이 좋을 리가 없죠. 이게 진짜 한국 축구의 실력일까요? 절대 아니죠. 만약 이강인, 이재성, 정우영, 백승호 이런 선수들이 왔다면 이번 대회 우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 해외파 선수들의 기량은 아시아 최정상급이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을 못 불러서 3군 수준으로 팀을 꾸렸고 결국 이런 참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도요. 베트남한테는 져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3군이라고 해도 한국이에요, 한국. 축구 인프라, 시스템, 리그 수준 모든 게 베트남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나라거든요. K리그는 아시아에서도 상위권 리그예요. 베트남 리그는 솔직히 동남아시아에서도 중하위권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3, 4위전 베트남과의 경기요. 이 경기가 진짜 레전드예요. 나쁜 의미로요. 경기 시작하자마자 한국이 선제골을 먹었어요. 베트남한테요. 이 순간 전국의 축구 팬들은 멘붕에 빠졌죠. 아니 설마 이거 지는 거 아니지? 불안감이 엄습했거든요. 그리고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전반전을 1대 0으로 마치고 후반전에 들어갔어요. 한국이 동점골을 넣었어요. 오케이. 이제 역전하자 팬들이 환호했죠. 근데 바로 추가 골을 먹어요. 또 베트남한테요. 2대 1이 됐습니다. 이때 팬들의 반응은 이랬어요. 와, 진짜 이민석 뭐 하는 거냐? 골대 앞에서 왜 골을 못 넣냐? 이게 축구냐 뭐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후반 60분쯤 베트남 선수가 무리한 태클을 하다가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해요. 완전 살인 태클이었거든요. 한국 선수한테 발을 높이 올려서 위험하게 들어갔어요. 심판이 바로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죠. 이 장면을 본 팬들의 반응이 재밌었어요. 이기고 있는데 왜 저런 태클을 하냐? 베트남 선수 멘탈 나갔네. 골 넣고 어시스트하고 퇴장까지 완벽한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이런 조롱이 난무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선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젊은 선수들이라 이기고 싶은 마음에 순간적으로 무리하게 들어간 것 같거든요. 의도적으로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베트남은 10명이 됐어요. 35분을 10명으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순간 전국의 축구 팬들은 생각했어요. 이제 됐지? 수적 우위를 점했으니까 이제 골 넣고 역전하겠지? 상식적으로 그래야 하잖아요. 11명 vs 10명이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에요. 근데요. 한국이 뭘 했는지 아세요? 계속 크로스만 올렸어요. 측면에서 크로스, 또 크로스, 또 크로스. 이게 전부였어요. 베트남은 완전히 수비에만 집중했죠. 골문 앞에 선수들을 빽빽하게 세워놓고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수비벽을 뚫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민성 감독이 U23 대표팀을 맡은 지 거의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자신만의 공격 패턴이 없다. 골문 앞으로 크로스만 올리는 게 전부다. 이건 전술이 아니라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기다. 완전 신랄한 비판이었죠. 그리고 진짜 웃긴 게 경기 종료 3분 전에 베트남이 클리어링 하려다가 자기 골대를 맞췄어요. 공이 튕겨나왔죠. 만약 그게 골로 들어갔으면 베트남이 자책골로 동점이 됐을 텐데 아깝게 빗나갔어요. 이 장면을 본 팬들은 정말 되는 게 하나도 없다. 10명 상대로 35분 동안 골 못 넣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분노했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경기 종료 30초 전 딱 30초 남았을 때요. 한국이 또 크로스를 올렸어요. 골문 앞에서 혼전이 벌어졌고 공이 공중으로 떴어요. 그 순간 신민아 선수가 있었어요. 주변에 베트남 선수들이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었죠. 정상적이라면 슈팅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신민아가 베트남 선수들과의 몸싸움을 이겨냈어요. 공을 가슴으로 잡았고 한 템포 빠르게 슈팅했어요. 그리고 그 공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2대2 동점. 극적인 버저비터 골이었죠. 순간 한국 선수들은 환호했어요. 벤치에서 뛰쳐나왔고 신민아를 껴안았죠. 근데 팬들 반응은 달랐어요. 베트남 상대로 극장골 넣고 저리 좋아하는 게 창피하다. 10명 상대로 간신히 비겼는데 뭐가 좋다고 저러냐. 이민성은 축구 감독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반응이 쏟아졌거든요. 당연하죠. 이게 자랑스러운 상황이 아니니까요. 경기는 연장전으로 갔어요. 중계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연장전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한국이 진 거나 다름없다. 공격 패턴이 너무 단조롭다. 크로스만 올려서는 베트남 수비를 뚫을 수 없다. 완전 팩트 폭격이었죠. 연장전 30분 동안 양팀 모두 골을 넣지 못했어요. 베트남은 10명으로 120분을 버텨낸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한국이 11명으로 뛰면서 10명인 베트남을 못 이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결국 승부차기까지 갔어요. 승부차기가 진짜 레전드였어요. 한국이 먼저 찼고 한 번 키커 김태원이 성공했어요. 베트남 한 번 키커도 성공했죠. 2번, 3번, 4번, 5번, 6번 모두 성공했어요. 양팀 모두 완벽했죠.
그런데 여기서 팬들이 발견한 게 있어요. 베트남 키커들이 한 번부터 6번까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찼다는 거예요. 전부 골키퍼 기준 오른쪽으로요. 그런데 한국 골키퍼는 6번 모두 왼쪽으로 뛰었어요. 단 한 번도 방향을 못 읽은 거죠. 팬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골키퍼한테 뇌가 있긴 한 거냐? 6번을 똑같은 방향으로 차는데 왜 패턴을 못 읽냐? 이게 국가대표 골키퍼 수준이냐? 완전 난리였어요. 당연하죠. 상대가 패턴이 있는데 그걸 못 읽는다는 건 프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7번째 키커. 한국의 7번 키커가 실축했어요. 공을 골대 밖으로 차버렸죠. 이 순간 경기장이 조용해졌어요. 베트남 7번 키커가 성공하면 베트남이 이기는 상황이 된 거예요. 베트남 7번 키커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 찼어요. 한국 골키퍼는 또 오른쪽으로 뛰었고요. 골이 들어갔습니다. 7대 6점 베트남 승리. 베트남 선수들이 환호했어요. 서로 껴안고 울고 난리도 아니었죠. 한국 선수들은 그라운드에 주저앉았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팬들은 완전히 멘붕에 빠졌어요. 골키퍼가 방향을 단 한 번도 못 읽었다. 심리전에서도 완패했다. 이민성 당장 경질해라. 이게 한국 축구냐. 창피해서 못 봐주겠다. 이런 댓글이 실시간으로 수만 개씩 달렸거든요. 역대 전적 6승 3무. 대한민국은 베트남을 상대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어요. 공식 경기, 친선 경기 모두 포함해서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졌습니다. 그것도 U23 아시안컵 3, 4위전에서요. 베트남은 아시안컵 3위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고 한국은 4위로 대회를 마쳤어요. 한국 축구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굴욕이었죠. 이민성 감독은 귀국하자마자 경질될 거라는 말이 나왔어요. 실제로 축구협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이민성 감독의 거취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게 과연 이민성 감독 한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민성 감독의 전술이 너무 단조로웠던 건 사실이에요. 크로스만 올리는 공격 패턴, 선수 교체 타이밍, 승부차기 준비 부족 이런 부분들은 분명 감독의 책임이 크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시스템이에요. U23 의무 차출 규정이 사라지면서 제대로 된 선수들을 못 불렀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만약 이강인, 이재성, 정우영, 백승호 같은 선수들이 왔다면 결과가 달랐을 거예요. 100% 장담할 수 있어요. 이강인이 얼마나 잘하는지 아시죠? 프랑스 리그앙에서 뛰고 있어요. 파리 생제르맹이에요. 세계 최고 수준의 클럽이죠. 거기서 주전 경쟁을 하고 있다고요. 23세의 한국 선수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유럽 빅리그에서 주전으로 뛰는 23세 이하. 아시아 선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중 한 명이 이강인이고요. 이재성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어요. 마인츠 소속이죠. 분데스리가가 어디예요? 세계 5대 리그 중 하나거든요. 거기서 주전으로 뛰면서 골도 넣고 어시스트도 하고 있어요. 정우영도 독일에서 뛰고 있고요. 백승호는 영국에서 뛰고 있어요. 이 선수들이 모두 23세 이하예요. 만약 이 선수들이 이번 U23 대표팀에 왔다면 베트남은 물론이고 일본도 이겼을 거예요. 우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었죠. 그 정도로 우리 해외파 선수들의 기량은 아시아 최정상급이거든요. 근데 못 불렀어요. 왜? 규정이 바뀌었으니까. 클럽들이 안 보내줬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대표 경기인데 주력 선수들을 못 부른다는 게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본은 해외파 선수들을 거의 다 불렀어요. U21 선수들인데도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는 선수도 왔고 아스널에서 뛰는 선수도 왔어요.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이런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대거 왔다고요. 그래서 일본이 결승까지 올라간 거예요. 우즈베키스탄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을 최대한 불렀어요. 이란도 그랬고요. 근데 한국만 못 불렀어요. 왜냐면 협회의 협상력이 약하니까요. 클럽들을 설득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감독이 누가 되든 선수들이 누가 오든 시스템이 이 모양이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거든요. 축구협회가 바뀌어야 해요. 클럽들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고 국가대표 차출에 대한 협상력을 키워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K리그의 수준도 높여야 해요. 솔직히 K리그에서 후보로 뛰는 선수들만 모아서는 아시아 대회에서도 이기기 힘들어요. K리그 자체의 경쟁력을 높여서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도 아시아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요. 투자도 늘려야 하고 외국인 선수 영입도 전략적으로 해야 하고 유스 시스템도 개선해야 해요. 지금처럼 그냥 방치해두면 한국 축구는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할 부분도 있어요. 비록 이번 대회에서는 굴욕을 당했지만 한국 축구의 잠재력은 여전히 엄청나거든요. 해외에서 뛰는 젊은 선수들의 수준을 보세요. 이강인, 이재성, 정우영, 백승호뿐만이 아니에요. 김민재는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어요. 독일 최강 클럽이자 유럽 최고 클럽 중 하나죠. 거기서 주전 센터백으로 뛰고 있다고요. 23세가 아니라 27세지만 이것만 봐도 한국 선수들의 기량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잖아요. 손흥민은 말할 것도 없고요.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레전드가 되어가고 있어요. 황희찬, 황인범, 이승우, 정상빈 등등 유럽에서 뛰는 한국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선수들이 모두 한국 축구의 미래예요. 그리고 이번 U23 대표팀에서도 빛나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신민아 선수요. 마지막 버저비터 골을 넣은 그 선수요. 비록 팀이 졌지만 개인 기량은 확실히 보여줬거든요. 베트남 선수 여러 명과의 경합에서 이겨내고 골을 넣는 센스, 이건 재능이에요. 이런 선수들을 잘 키워내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협회가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운다면 한국 축구는 충분히 아시아 최강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이미 아시아 최강 수준이에요. 단지 이번 대회에서 제대로 된 선수들을 못 불렀을 뿐이죠. 베트남한테 진 건 분명 굴욕이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이게 한국 축구의 진짜 실력은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해요. 만약 베스트 멤버로 출전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베트남 축구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베트남이 이번 대회에서 3위를 했다는 건 분명 대단한 성과예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죠. 베트남 축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 성장했거든요.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베트남이 4강까지 올라갔어요. 그때도 한국 팬들이 놀랐죠. 베트남이 이 정도였나? 하면서요. 그리고 2019년 아시안컵에서도 8강까지 갔고요. 베트남 축구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박항서 감독의 영향이 컸어요. 한국인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을 맡아서 엄청난 성과를 냈거든요. 베트남 축구의 조직력과 전술을 심어줬고 선수들의 기량도 많이 향상시켰어요. 박항서가 떠난 지금도 그 기반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베트남은 국내 리그 투자도 많이 늘렸어요. 외국인 선수들도 영입하고 유스 시스템도 개선하고요. 특히 유소년 축구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베트남이 한국을 이긴 게 완전히 우연은 아니에요. 베트남도 실력이 올라왔고 한국은 제대로 된 선수들을 못 불렀고 그 결과가 이번 경기였던 거죠. 하지만요. 그래도 베트남이 한국보다 위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전체적인 축구 인프라, 리그 수준, 해외파 선수 수준 모든 면에서 한국이 훨씬 앞서 있거든요. K리그는 아시아에서 2위권 리그예요. 일본 J리그 다음이죠. 베트남 리그는 동남아시아에서도 중위권이에요. 해외파 선수들을 비교해볼까요? 한국은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20명도 넘어요. 베트남은 한 명도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황인범, 이재성. 이런 선수들이 모두 유럽 일부 리그에서 뛰고 있어요.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 리그앙, 세리에A 이런 빅리그에서요. 베트남은 그런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 하나로 베트남이 한국을 넘어섰다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단지 이번 한 경기에서 특수한 상황에서 한국이 약한 팀을 내보낸 상황에서 베트남이 이긴 거예요. 만약 다음에 정식 A매치에서 베스트 멤버끼리 붙는다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이길 거예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이런 선수들이 나온다면 베트남은 상대가 안 돼요. 이건 팩트예요. 그리고 베트남 선수가 퇴장당한 것도 생각해봐야 해요. 후반 60분에 퇴장당해서 35분을 10명으로 싸웠는데도 한국이 못 이긴 거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한국이 너무 못한 거예요.
그 퇴장 장면도 좀 그랬어요. 완전 살인 태클이었거든요. 발을 높이 올려서 한국 선수 얼굴 쪽으로 들어갔어요. 위험한 플레이였죠. 만약 한국 선수가 피하지 못했으면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일부에서는 그 선수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어린 선수라 순간적으로 실수한 거다. 의도적인 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프로 선수라면 그런 위험한 플레이를 하면 안 되죠. 나이가 어리든 많든요. 어쨌든 베트남은 10명이 됐고 한국은 수적 우위를 점했어요. 그런데도 못 이긴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11vis 10 상황에서 35분 동안 골 하나 못 넣었다는 게요. 이민성 감독의 전술이 얼마나 빈약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수적 우위를 점했으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공격을 펼쳐야 하는데 계속 크로스만 올렸어요. 베트남이 수비에만 집중하는데 크로스로는 뚫을 수가 없거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